네, 안녕하십니까. 바로서구병원의 대표원장 신경외과 유범석입니다. 오늘은 현장 진료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 "허리가 과연 이게 완치가 될 수 있나요? 또는 허리가 정말 완전히 나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디스크라는 허리나 목 디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병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허리가 정말 디스크가 완치가 되나요?"라는 질문 자체가 굉장히 쪼끔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현재의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하는 급성 통증은 없어질 수 있지만 이게 노화 현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감기에 걸리더라도 그게 "감기가 낫는다고 감기가 항상 완치일 수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언제든 또 재발할 수 있고 컨디션이 나빠지면 또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도 비슷합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예를 들어 내가 일시적으로 살을 뺐어요. 비만이 있어서 살을 뺐는데 그러면 그 비만이라는 게 완치냐?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또 뭐 식이요법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또 다른 측면은 이게 허리 디스크나 경추 디스크는 노화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노화를 돌이킬 수 없듯이 노화를 완전히 막을 수 없듯이 디스크는 점차점차 어떻게 보면 진행해 가는 노화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거가 과연 저한테 "제가 지금 너무 아픈데 이게 완치될 수 있나요? 아니면 시술을 하면 완치가 되나요? 주사를 맞으면 완치가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머릿속이 복잡해지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증상은 거의 대부분 완화시킬 수 있지만 이 병의 진행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찰 또 지속적인 일상생활에서의 습관을 바꾸고 그다음에 허리에 좋은 운동과 식이 습관과 생활 습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아주 뭐 비슷한 케이스가 뭐 항상 많이 보지만 어떤 할머님인데 두 가지가 같이 있으셨어요. 하나는 요추에 골절이 있고요. 다쳐서. 그리고 하나는 허리 협착증을 오래 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저한테 오셔서 시술 상담을 받고 시술을 받으셨는데 이 어머님의 얘기는 항상 다리가 저리고 아팠는데 그것이 완치될 수 있느냐고 물어보셨고 그 두 가지 병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급성기 병인 골절은 지금 치료가 되면 지금 극심하게 통증이 있고 못 걷는 증상은 좋아질 수 있지만 이 협착은 또 다른 문제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건 또 따로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것을 설령 주사 치료를 하고 수술을 받더라도 뭐 증상은 완화가 되겠지만 "그 병이 완전히 낫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또 잘 받아들이시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진료 현장에서 오실 때마다 다시 설명드리고 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이 문제들은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을 때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게 예를 들어 "디스크가 있어서 주사 치료를 받자."라고 해도 "이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이게 치료냐?"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허리의 건강에 영구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이게 그렇게 멀리 봤을 때도 과연 이득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주사 치료가 일시적인 통증 완화 역할도 하지만 그 염증을 줄여주는 소염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염증이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관절 부위에 저류를 했을 때 조직 구조를 파괴하고 만성적인 신경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그 통증을 치료함으로써 향후에 만성 통증이 되는 거를 좀 막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치료의 영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좀 말이 사실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염증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척추에선 중요합니다. 염증을 방치하게 되면
조직은 지속적인 손상을 입고 만성 통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 염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치료고, 그 염증을 줄이는 치료가 사실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치료를 받던 간에, 수술이든 시술이든 단순 주사 치료든 간에 통증을 완화시키고 염증을 줄여서 이 허리를 오래 쓸 수 있도록, 또 통증이나 염증을 줄여서 통증이 줄음으로써 어떤 기능적인 역할, 예를 들어 못하던 운동을 하게 되고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영위하게 하는 것이 우리 척추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목표입니다. 어 또 한 가지 인제 여기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허리를 이번에 수술을 하더라도 다시 어차피 아프다는데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건가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인제 우선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척추뼈는 총 23 마디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4-5 번의 디스크가 터져서 그 부분을 치료를 잘 마치고 증상이 완화되고 일상생활로 잘 복귀를 하더라도, 습관이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그다음에 허리에 안 좋은 반복적인 노동이 가해진다든지 아니면 또 다친다든지 그렇게 되면 23 마디 중에 1 마디를 치료를 했지만 나머지 4-5 번을 했으면 3-4 번이나 2-3 번이나 1-2번 디스크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들은 받아들이기에 '디스크가 또 아프다. 치료를 해도 또 아프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부위에 발생한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목 디스크는 또 경추 디스크하고 짝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연골은 다 같은 연골이 23 마디가 있기 때문에 4-5번 마디만 노화 현상이 오는 건 아니고 나이를 같이 먹습니다. 4-5 번이 퇴행성 변화가 어느 정도 있다, 50%가 있다라고 하면 3-4 번은 50% 까지는 아니어도 20% 30%는 있을 수 있고요. 1-2번 디스크도 10에서 20%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점점 들어가고 노화 현상이 더 진행이 될수록 모든 마디의 디스크 발생률은 굉장히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디스크의 협착증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흔히 겪는 급성 디스크 질환은 급성으로 발생했다가 치료를 받으면 급성으로 사라지고 깨끗이 나을 수가 있지만, 흔히 연세가 많은 50-60대 환자분들은 디스크가 있더라도 협착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착증은 치료를 한다고 해서 다시 넓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좁아진 건 그대로 통증이 없더라도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지금 괜찮더라도 몇 년이 지나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협착증은 하루아침에 완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치료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통증이 재발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통증이 아무리 치료를 잘하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더라도 협착증이 진행하면서 다리 저림 증상이라든지 힘 빠짐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수술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수술을 받자고 했을 때 그런 얘기도 물어봅니다. "그러면 수술을 받으면 완치가 되나요?"라고 묻는데, 자, 수술을 하게 되면 그 협착 부위를 넓혀 주는 거,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인제 불안정성이 있고 뼈가 많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광범위하게 뼈를 깎아야 되는 경우에는 나사까지 유압술까지 시행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완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술을 잘 받더라도 어떤 허리뼈의 자체 전체적인 노화를 되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통은 어느 정도 남을 수 있고, 심지어 통증이 너무 오랜 기간 겪으신 분들은 그게 만성화되고 신경의 변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되었어도 잔통이 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영원히 갖고 사냐? 그런 건 아니고, 운동하시고 근육을 키우고 허리를 강화함으로써 나머지 그 10%를 0으로 만드는 노력을 하는 거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아무리 노력을 잘하고 열심히 잘 치료가 됐어도 사실
척추 질환이 재발하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 그다음에 어 그 마디는 좋아졌더라도 다음 마디나 아니면 목이 좋아졌으면 뭐 허리가 안 좋아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 모든 어떤 일련의 설명들이 다 우리가 노화 현상이라는 증상의 하나로 디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수술이 아무리 잘 됐고 아무리 시술이 잘 됐고 내가 통증이 다 없어졌더라도 그다음 순간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흔하게 수술 받고 이제 "아 완치가 됐나요?"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노화기 때문에."라고 설명하면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고 인제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인제 보여드리는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쓰는 사진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쪼끔 자세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드리고자 요 간단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유명한 그림입니다. 인터넷에도 많이 있고. 근데 인제 그림을 보고도 인제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지 않는 자세도요. 허리를 앞으로 숙이게 되면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서는 이렇게 왼쪽처럼 등을 펴고 있는 자세가 허리의 디스크 유발에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사람의 병의 경과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착증이 아주 심하고 어 척추의 신경의 뒷면이 협착이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청자분들은 쪼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그런 분들은 오히려 허리를 똑바로 폈을 때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런 자세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를 '내가 해야겠구나.'라고 했을 때 그 자세가 오히려 통증을 일으킨다면 의사와 반드시 상의하고 그 자세에 대한 개념들을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쪼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 자, 의자는요. 일단 첫 번째로 의자에 안 앉는 거. 그러니까 의자에 짧게 앉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서 있을 때보다 의자에 앉는 것만으로도 허리나 그러니까 허리에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1.5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자세에서 의자 위에 다리를 꼬고 양반다리라고 앉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한 2.5 배에서 3 배까지도 디스크 압력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될 자세고요. 그게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님들 세대 때 바닥에서 의자 없이 생활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의 자세랑 같기 때문에 제가 바닥 생활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방바닥에 오래 앉아 있거나 아니면 쪼그려 앉아 있거나 양반다리를 하고 오랜 자세에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안 좋은 분들 혹은 수술 받고 나서 인제 회복기가 얼마 안 지난 분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이벤트로 시작을 해서 디스크가 터져서 치료가 안 돼서 수술까지 간 분들도 물론 있기 때문에 이 자세의 중요성은 굉장히 큽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흔히 우리가 머리 감을 때 아침에 바쁘기 때문에 허리를 숙여서 감습니다. 샤워기를 이런 식으로 머리에 대고 허리를 숙이는데 이 자세가 굉장히 취약한 이유는 머리 쪽에 감으면서 물이 들어가면 무게가 앞쪽에 더 실리기도 하고 자세가 엉거주춤하게 돼서 내가 허리 약한 분들은 이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때 특히나 아침에 몸이 덜 풀렸을 때 삐끗하면서 디스크가 터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술 직후에도 아직 회복기가 덜 됐는데 머리를 저런 식으로 감다가 중간에 잠깐 아파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할 때 "머리는 서서 감는 거다." 아침에 쪼금 더 일찍 일어나서 샤워하시면서 머리 감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자세가 굉장히 이벤트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무심코 그다음에 방심했을 때 머리 감다가 디스크가 악화된 분들이 상당히 많고
이 자세에서는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 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 하셨으면 하는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고 많이 묻습니다. 그때 제가 인제 드리는 말씀이 항상 운동을 하기 전에 맥킨지 운동 저렇게 허리를 뒤로 꺾는 게 아니고요. 정수리를 천장적으로 올린다는 늘린다는 느낌으로 허리 뒤편에 양손을 대고 가볍게 몸을 5회 정도 5 초씩 유지하면서 5회 정도 스트레칭을 가볍게 해 주고 걷는 운동을 꼭 하시라고 합니다. 걷는 거는 30-40분 정도면 충분하고요. 막 걷는 게 좋다고 해서 2 시간 3 시간씩 걷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크게 얻는 거보다 오히려 허리에 피로감이나 아니면 몸이 무리하면서 오는 염증이나 디스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무리하게는 피하게 하고 오히려 30-40분 정도만 걸어도 충분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 더 운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실내 자전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실내 자전거는 하체 운동 을 주로 하고 허벅지, 대퇴 근육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 근육량의 증가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고 그 근량이 증가하면은 몸 전체의 근육량이 증가하고 단백질 함량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헬스에서도 인제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도 강조하는 게 스쿼트, 데드리프트인데요. 그게 주로 하체와 후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고 그 근육의 운동이 강화됐을 때 몸 전체의 근육량을 올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대퇴 근육을 자극하는 실내 자전거로 운동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볼게요. 그러면 이런 운동들을 응용을 해서 우리가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할 때 항상 몸을 풀고 하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초기 단계가 지나면 이제 이런 운동들을 추가해서 더 진행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아무리 알려드리고 또 어머님들이나 할머님들이 인제 노력을 하더라도 이런 운동까지 하는 경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두 가지를 꼭 기억하게 하고 걷는 거 30-40분 실내 자전거 10분 15분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고 "그러면 더 어떤 운동을 해야 되나요?"라고 물어보면 저는 자전거 타는 시간을 늘리라고 합니다. 10분 타셨으면 15분 20분 타세요. 그리고 강도를 2나 3만 했다고 하면 4나 5 까지 올리세요라고 하고 그거를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하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3-4 개월이 지났을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거는 간단한 목 스트레칭인데요. 목은 나도 모르게 모니터를 오래 보다 보면 이렇게 목을 뺀 채로 장시간 집중하다 보면 목 디스크가 굉장히 안 좋은 자세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뭔가에 집중하고 시선이 고정이 되면 고개가 앞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게 만성적으로 되면 이제 거북목이 되는 거고 거북목으로 간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노화까지 진행이 되면 그게 대부분의 인제 목 디스크로 오는 건데요. 그래서 요즘 특히 진료 현장에서 목 디스크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옛날과 다르게 대부분 업무가 앉아서 모니터를 보고 하는 그런 업무들이 많고 활동은 굉장히 줄고 그다음에 고개가 고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자주자주 이 운동, 이 스트레칭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나치게 목을 뒤로 꺾는 게 아니고요. 아까 허리 맥켄지 운동과 마찬가지로 정수리를 천장에 붙인다고 생각하고 양어깨를 내리면서 고개를 살짝 드는 그런 동작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5 초간 하루에 50 번까지 하면 너무 좋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분들은 드물고 생각날 때마다 최소한 10 번에서 20 번까지는 해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한 분과 안 한 분은 반드시 몇 개월 뒤에는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리고 스쿼트는 하프 스쿼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하프 스쿼트. 완전히 숙였을 때 허리가 안 약한 분들이나 고령이신 분들은 이제
오히려 허리나 엉치가 갑자기 아픈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대퇴근, 허벅지 근육에 우리가 그 자극을 줄 정도의 하프 30 도에서 60도, 쪼끔 더 하면 90 도까지 해서 스쿼트를 반복적으로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인제 이런 운동과 자세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어 이제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안녕하세요, 원장님. 5년 전에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최근 다시 다리까지 저립니다. 다시 디스크가 온 걸까요? 어 자, 이게 인제 오늘 주제랑 가장 근사한 어떤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5년 전에 디스크 수술을 해서 그 직후에는 증상이 많이 좋아졌고 5년 동안에는 증상 없이 잘 지냈다고 한다면, 최근에 다시 다리 뭐 요통도 있고 하겠지만 다리까지 저리신다? 그거는 디스크가 재발했을 확률이 가장 크고요. 자, 디스크의 재발이라고 하는 거는 급성 초기 재발, 조기 재발이 있고, 그다음에 다시 조기 재발이 아닌 6 개월 뒤에 발생하는 재발이 있습니다. 자, 5 년이나 잘 쓰셨으면 사실상 이거는 그 이후에도 퇴행성 변화가 지속적으로 진행을 했고, 그로 인해서 디스크가 증상이 만약에 똑같다면 그 부위에 재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근처에 전문 병원, 그리고 전문 검사가 가능한 곳을 가셔서 MRI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MRI를 찍고 정말로 그 부위에 디스크가 재발한 건지 아니면 다른 부위에 생긴 건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재발할 거면 5년 전에 치료가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디스크 수술이 아무리 잘 되었어도 5년 뒤에는 퇴행성 변화가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만약에 업무나 일상생활, 운동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면 발생될 수도 있고요. 설령 그걸 잘 지켰더라도 우리가 노화하기 때문에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지금은 일상생활에 많이 불편할 정도의 다리 저림이라면 정밀 검사를 통해서 반드시 진단을 다시 받으시고 정확한 진료를 그렇다고 무조건 다시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간단한 물리치료나 뭐 쪼끔 더 진행해서 주사 치료만으로도 증상 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스크가 자연 흡수된다고 들었는데 MRI상 6 밀리 돌출이면 줄어들 가능성이 있나요? 라고 인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우리가 어떤 디스크가 과연 흡수가 잘 되느냐, 이게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 있고,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뭐냐면 디스크가 남아 있는 양이 굉장히 많거나 아니면 디스크가 돌출된 그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의 정도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일단 6 밀리 돌출이면 상당히 많이 된 거고요. 어 증상이 굉장히 심할 수도 있는데 운이 좋다면 증상 없이 지내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6 밀리 돌출이 6 밀리 돌출이라 1 센티 돌출이라고 해서 흡수될 가능성이 더 적은 건 아니고, 돌출이 됐더라도 그게 급성이고 염증 반응을 통해서 잘 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결정하는 인자 중에 하나는 환자분의 어떤 어 체중이나 체질량, 그다음에 비만 정도, 그다음에 뭐 당뇨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영향이 좀 있고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활 습관을 가졌는지도 디스크 흡수하고 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크가 터진 부위 그 레벨이 MRI를 통해서 퇴행성 변화가 어느 정도인지, 퇴행성 변화가 아주 심한 디스크는 돌출이 돼도 안 녹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인제 설명할 때 디스크가
터졌는데 그래도 이 친구는 관상이 좀 좋네요. 그래서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우리가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이 어떤 디스크는 굉장히 이미 오래됐고 보기에도 흡수될 것 같지 않습니다. 퇴행성 변화가 굉장히 심해서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께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6mm 돌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모양도 중요하지만 그 퇴행성 변화 그리고 환자분이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일을 하고 허리를 쓰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볼게요. 통증이 3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만성 통증으로 굳어지는 건가요? 자, 만성 통증의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면 적극적인 그 부위에 적극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해결되지 않는 통증이 지속되며 그 통증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면 그걸 우리가 만성 통증으로 진단을 합니다. 왜 급성과 만성을 굳이 나누느냐? 쪼끔 성격이 다릅니다. 만성 통증은요. 이게 3개월이 아니고 2-3 년이 돼 버리면 고혈압, 당뇨 등의 어떤 성인 질환 자체도 악화된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만성 통증이 이 사람의 무드, 기분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만성 통증이 오래된 분들은 우울감도 좀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치료가 병행되기도 하고 또 만성 통증 특징이 뭐냐면 치료의 어 반응이 다양합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1 더하기 2가 0이 되기도 하고 7이 되기도 하고 이게 좀 그래서 만성으로 넘어가기 전에 주사 치료든 물리 치료든 좀 꾸준히 받아서 통증을 잡아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일단 이게 만성의 성격을 띠기 시작하면 어떤 분들은 비 오는 날 더 아프다고 하고 고질병처럼 자리가 잡힙니다. 그리고 통증도 쪼끔 이상해집니다. 예를 들어 "아픈 건 아닌데 시립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뜨겁거나 느낌이 이상하고 내 다리 같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통증 자체가 오래됐고 만성이고 신경이 약간 멜랑콜리하다는 느낌. 그게 실제로 그 신경들을 단면을 보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성질 자체가 변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조직학적으로 바뀔 정도로 그래서 너무나 방치하는 것 특히 통증 영역에서 급성 통증을 너무나 방치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이 만성 통증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또 많습니다. 미국의 전체 의료 시장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3 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다면 근데 치료를 지금까지 안 했다 하면은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 보시고요. 그래도 남는다면 정말 만성 통증으로 남겠죠. 근데 저는 아직 저 정도면 3 개월 정도면 잡을 만하다고 봅니다. 주사 맞으면 잠깐 좋아지는데 결국 다시 아픕니다. "주사는 치료라기보다 통증 조절 개념인가요?"라고 하는데요. 자 주사에 3 가지 약이 들어갑니다. 뭐 생리식염수 빼고 로피바카인이나 부피바카인이라는 마취약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스테로이드 이거는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합니다. 그거랑 이제 비급여 약제인 뭐 히알루론산이라든지 어떤 하이렉스라든지 뭐 히알루론산 성분을 섞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 그 안에 관절부의 염증을 줄이고요. 염증이 쪼끔 만성적으로 가는 거를 초기에 막습니다. 그래서 관절이 빨리 닳아지고 염증이 계속 저류하면 관절의 조직들을 먹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는 거기 때문에 치료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사 치료가 받았는데 잠깐 좋아지고 받았는데 잠깐 좋아지는 게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은 그냥 통증 조절로만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주사를 맞고 통증이 줄었을 때 운동도 적절히 하시고 거기에 맞게 또 생활 습관도 교정하시고 그리고 주사로 안 되는 거는 쪼끔 더 높은 단계인 시술이나 수술을 받아서 고거를 해결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주치의와 면밀히 상의하시고 병의 경과에 따라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주사를 너무 많이 맞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예. 그러면 너무 많이 맞는다. 그 의미 자체가 치료로 쓰시는 게 아니고 통증 조절로만 쓰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병원마다 수술하라는 곳도 있고 운동하라는 곳도 있는데 도대체 어느 시점이 진짜 수술이 필요한 상태인가로 가요? 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잠깐. 이게 수술의 시점은 그 환자의 생활이나 어떤 활동 동선이나 아니면 병의 경과를 가장 깊게 이해한 주치의가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받지 말라는 그 한마디에 꽂혀서 이 약과 주사로만 버티다가 스테로이드 인제 부작용이 심하게 오시면서 체중이 40 킬로 이상 불고 그것 때문에 어떤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안 되면서 부작용을 겪고 탈모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호르몬적인 부작용 때문에 내과적인 문제를 오히려 키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분의 경우에는 과거에 수술하는 게 더 맞았죠. 결국은 그분은 인제 소변 조절이 안 되는 증상까지 오셔서 수술을 했는데 그렇게 너무 한 4-5 년을 끌다가 수술을 하다 보니 증상이 좋아지는 게 70% 그리고 30% 는 증상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뭐 아프고 이런 게 아니고 소변 조절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분인데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고요. 다음에 어떤 분은 수술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주사 치료로도 좋아질 찬스가 있었는데 무리하게 인제 수술을 받다 보니 수술의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합병증을 겪어서 저한테 오셨던 분들도 있고요. 사실 근데 이제 전자가 맞냐 후자가 맞냐는 굉장히 쪼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저도 진료 현장에서 고민을 하고 수술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함부로 막 하면은 안 되는 것도 맞고. 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환자분들에게는 하는 게 낫다. 그리고 반드시 얘기를 드리지만 마비가 왔으면 수술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안 하게 되면 어떤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줄이기 위한 다른 운동,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은 하시는 것이 수술로 가지 않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차피 수술할 거 아니까 어떤 치료도 받지 않겠어.'라는 제스처보다는 주치의와 상의하시면서 생활도 이렇게 바꿔보고 습관도 이렇게 바꿔보고 업무 환경도 바꿔보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짧게 병원을 오시고 나중에 병원을 안 오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병원마다 수술의 의견은 쪼끔 다를 수 있다. 어떤 분들은 이게 그러니까 수술하는 것이 환자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것은 운동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양자 둘 다 부작용도 있고 반대편에 서서 이제 의견이 갈리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분들은 해야 되고요. 그게 아닌 경우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주사 치료도 뭐 시술도 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운동 열심히 해서 그다음 질문입니다. 운동 열심히 해서 근육 키우면 허리 디스크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나요? 자,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을 키운다는 거는 이것도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떤 보디빌더 분이 왔습니다. 디스크가 정말 주먹만하게 터진 느낌이었고요. MRI 찍어 보니까 굉장히 심각해서 그분이 대회를 포기할 정도였지만 다행히 그 대회는 취소를 하고 쉬시고 했던 운동은 좀 줄이고 식이 조절과 체중을 관리해서 정말 디스크가 깨끗이 나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원래 운동을 하시던 분이고 너무나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도 본인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잘 나으셨고 증상도 깨끗이 없이 지금도 오지 않습니다. 한 달 정도 만에 주사 2번 정도 맞고 다 좋아졌고요.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 이미 고령이시고 허리에 근육이 너무 없는 상태 그리고 뼈도 약해지시고 협착증도 심해서 이 협착증 때문에 저려서 걷지 못하는 분에게 제가 운동을 설명을 하면서 "운동하시면 디스크 좋아지고 협착 좋아집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고령이시면 근육이 안 붙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잘 안 되고요. 그런 분들은 걷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폐나 장 기능이 좋아지고 그 기능을 유지를 함으로써 잘 드시고 잘 소화시키고 배변 활동을 하고 숨 쉬고 폐가 기능이 좋기 때문에 폐렴이 안 걸립니다. 그런 분들은 살기 위해 걸어야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하거나 주사 치료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래서 그 환자분이 원래 운동을 했는지 평소에도 운동을 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남성인지 여성인지 근육량이 현재 어떤지에 따라서 제가 치료 방법이 쪼끔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체중이 조금만 늘어도 허리가 바로 아픈데 정말 살 빼는 게 치료에 큰 영향을 주나요? 자, 지방이 몸에 일으키는 게 비단 무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만은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을.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만성적인 염증이 연골을 갉아먹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비만도 아주 만성적인 몸의 염증 상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관절이 약한 분들은 그 관절의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아프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류마티스 질환이 있는 분들도 체중이 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 세포 자체가 염증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체중과 그렇게 연관성이 이제 느껴진다면 체중 관리는 타이트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비단 무게만이 아니고 화학적인 염증 반응을 포함한 개념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쪼끔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디스크는 아직 없는데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입니다. 허리 숙이는 자세만 조심하면 될까요? 조심해야 될 자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까 인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컨셉은 뭐냐면 앉는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도 망가집니다. 그 오래 한 자세로 앉아 있는 거의 기준은 30 분입니다. 자, 30분 이상 앉아 있으면 잠깐 일어나셔서 몸을 환기시키고 스트레칭을 한 번이라도 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앉으셔서 업무를 보시면 되고요. 허리 숙이는 거 물론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되는데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허리 숙일 일이 그렇게 생각보다 흔하진 않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의자에 오래 앉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허리가 안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앉는 시간을 줄이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의자에 만약에 앉는다면 등받이가 있는 걸 이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등받이가 없는 걸 이용을 한다면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쫙 펴시고 늘리시고 있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닥에 쪼그려 앉는 거, 바닥 생활하는 거 양반다리 안 되고요. 허리 숙이는 자세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허리를 숙인 채로 뭔가를 무게를 든다 이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다 조심하셔야 되고 아까도 그림에 보여 드렸지만 샤워는 그러니까 머리 감는 거는 아침에 샤워하실 때 그때 서서 하시는 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디스크가 아직은 없다고 하시는데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저건 어느 정도 디스크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찍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적인 운동 하루 30분 정도 걷는 운동 추천드리고요. 실내 자전거 10 분, 15 분 강도 쪼끔 올리셔서 타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한 날은 꼭 허리가 도집니다. 허리가 아프다는 얘기죠. 살림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집안일 중에 특히 허리에 안 좋은 동작들이 따로 있나요? 청소기 돌리는 자세 되게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약간 허리를 숙이게 되고 뭔가를 동작을 하게 되는데 그 동작을 할 때 무게중심이 앞쪽에 쏠립니다. 그러면 내가 허리를 숙인 채로 뭔가를 드는 행동을 했을 때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가장 세거든요. 3 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 자세를 하시는 거고 이 자세는 우리가 앉아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채로 뭔가를 들 때의 동작하고 똑같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무리가 되고요. 어떤 분들은 어떨 때 처졌냐면 의자에 앉은 채로 밑에 콘센트 뽑으려고 낑낑대시다가 힘주다가 터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숙이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앉아서 숙이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설거지만 하면 허리가 아픕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설거지할 때 바로 서서 허리를 숙이게 되고요. 뭔가를 들게 되고 거기서 작업을 합니다. 허리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고 나시면 뻐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허리를 숙이지 마시고 다리를 양쪽으로 길게 벌리시고 그럼 높이가 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 높이 자체가 좀 올라옵니다. 그러면 허리를 숙이지 않고 그 자세에서 편하게 좀 작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다리를 똑바로 모으지 마시고 양다리를 어깨 넓이 2.5배 정도로 벌리신 다음에 설거지를 하시면 허리가 훨씬 덜 아픈 걸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아무리 사소한 동작, 청소기 돌리고 걸레질밖에 안 했는데 그 동작들이 다 허리는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아요. 뭐 다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제 설거지할 때는 다리를 넓게 벌리고 하시고 청소기 돌리는 것도 밀대를 최대한 길게 하셔서 허리를 쪼끔 꼿꼿이 세운 채로 밀 수 있게 그렇게 하시고 걸레질은 걸레질은 한 번에 너무 길게 많이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쪼끔씩 쪼금씩 하시고 동작이 위험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나중에는 허리로 고생을 안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질문이랑 살펴봤는데요. 이 허리 문제는 굉장히 난해한 게 당장에 인제 아픈 통증을 고치더라도 어떤 잔통처럼 증상이 남습니다. 남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깨끗해지는 분들도 있지만 그리고 또 몇 해가 지나면 다른 부위가 또 고장 나고 또 몇 해가 지나면 허리 아팠던 분들이 목도 아픕니다. 이게 왜냐면 23 마디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생기는 원인을 또 생각해 보면 유전적인 것도 있고 생활 습관도 있고 그다음에 제일 큰 건 사실 노화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런 자세들에 경각심을 세우고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당약을 먹는다고 해서 당뇨가 완치되지 않듯이 디스크도 지금 당장에 그 통증을 줄였다고 해서 거기가 완치된 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자세라든지 운동도 꾸준히 하고 그다음에 무리 안 하는 거 결국은 일하다가 많이 쓰는 거거든요, 허리는. 돈 벌 때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내 몸을 아껴가면서 쓰시면 훨씬 더 덜 고생하고 이제 병원에 오셔서 저를 만날 일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옛날 분들은 인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몸이 닳아지는지도 모르고 농사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모든 살림을 이제 기계 없이 하던 인제 어머님들이 지금 병원에 가장 많이 오시는 세대분들인데 정말 허리 많이 안 좋고 목도 많이 안 좋죠.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통증을 줄이시고 일상생활을 복귀하는 분들이 훨씬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너무 병원을 겁내시지 마시고 정밀 검사도 해 보시고 미리미리 대처하셔서 앞으로의 향후의 인생을 어떻게 사실지에 대한 계획도 쪼끔 변경을 해 가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뭐 애들 먹여 살리고 돈 벌고 이런 생활하는 거랑 내 몸이 아픈 건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뗄 수가 없고요. 원인이 있어서 몸이 아픈 거고 몸이 아프기 때문에 이걸 고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종합적으로 설계해 가시는데 도움을 드리는 게 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아프신 데가 있고 너무 힘드시면 주변 전문병원 찾으셔서 상담 받으시고 통증도 줄이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